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모델들 보고 있는데요. 3장 심리사회 모델입니다. 자, 심리사회 모델은 우리가 이제 기출 분포를 좀 봤더니요. 우선순위는 세 번째로 잡았기 때문에 초록색에 해당하고요. 예, 심리사회 모델은 최근 5년간 봤더니 한 회에 한 문제 정도 나오더라라는 거고요. 심리사회 모델에서는 무엇보다도 인간을 돕는 데 있어서 심리만,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요소,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환경, 그 다음에 이제 상황도 같이 봐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심리사회 모델을 대표하는 뭐라 그럴까? 슬로건이랄까? 이런 표현이 바로 상황 속의 인간을 보라는 거예요. 상황 속의 인간. 예,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생태체계 이론 여기서는 뭐 환경 속의 인간이라면 심리사회 모델에서는 person in situation, 상황 속의 인간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요, 이 심리사회 모델에서는요, 직접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환경, 그러니까 상황 속의 인간이니까 환경이나 사회적 요소, 관계적 요소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보잖아요. 그래서 환경적 요소도 개입을 하기 때문에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으로 나눠집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심리사회 모델은 지식 탐계 유발 6가지의 개입 기술을 꼼꼼히 봐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직접 개입이죠. 지식 탐계 유발. 암기하자고 앞글자만 딴 거예요. 우리가 왜 관계론에서 7대 원칙 할 때 앞글자만 따서 개통수 비자비 하듯이 여기서도 직접적 개입이 워낙 시험의 비중을 요 내용 안에서 많이 두니까 앞글자만 따서 지식 탐계 유발에서 직접적 개입 기법 6가지를 이제 보고요. 근데 이 모델은 이제 환경에 대한 개입도 강조하니까 간접 개입도 있어요. 요건 제가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그래서 근데 기출은 보면 직접 개입, 지식 탐계 유발이 정말 많이 나오고 꼼꼼히 봐라. 그냥 뭐 이런 6가지가 있어 정도가 아니라 예제로 나와도 어떤 기법을 썼는지 알 만큼 특히 이 과목은 기술론이기 때문에 기법, 개입 기법과 제시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되었는지 확인하는 거, 또 제시된 특징이 어떤 기법인지를 찾는 문제 이런 것들 많이 나와요. 예제로도 나온다. 그리고 이제 6개의 직접적 개입 말고 간접적 개입도 진행한다는 걸 기억하자. 이런 것들을 기출 포인트로 잡아줬습니다. 자, 그러면 심리사회 모델의 주요 특징 보고요. 그 다음에 심리사회 모델에서 아주 중요하게 보는 개입 기법을 이제 얘기하는 그런 순서를 갖겠습니다. 심리사회 모델 목표는 클라이언트가 경험한 과거의 사건이나 경험들 혹은 현재의 경험들과 관련된 심리 내적인 갈등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통찰할 수 있도록 원조한다 그랬는데요. 심리사회 모델은 대표적인 절충 모델이에요. 예, 그래서 이 절충 모델이라는 건 앞서서 1장에도 말했지만 이거는 어떤 하나의 이론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여러 이론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모델이 만들어졌어요. 대표적인 절충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사 할 때 이 여러 미친 심리사회 모델에 영향을 미친 이론들을 외우기 위해서 좀 우스꽝스럽지만 제가 정대가 체대생이 되더니 뭐 자기 스스로 의자도 들고 역도도 들어 실로 놀랍더라 이런 우스운 에피소드를 만들어 갖고 외웠잖아요. 그걸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절충 모델에서 심리사회 모델에 영향을 미친 거에는 정신역동 모델, 정대가니까 대상관계 이론, 정신역동 이론, 대상관계 이론, 정대가 체대생이 되더니 체계 이론, 생태체계 이론, 그 다음에 자아심리학, 예, 심리사회가 에릭슨의 자아심리학하고 관계가 깊죠. 예, 그래서 자아심리학, 자기 스스로, 그 다음에 역할이론, 의사소통이론, 이런 어떤 것들. 그래서 되게 여러 이론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만든 절충 모델이에요. 이거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이 목표에서 클라이언트 통찰이란 말에서 프로이드의 영향만 받았나 보다 하시면 안 되고 프로이트의 영향, 정신역동의 영향도 받았기 때문에 들어가지만 그 외에도 대상관계이론, 체계이론, 생태체계이론, 자아심리학, 역할이론, 의사소통이론, 뭐 그 다음에 실천을 통해 얻게 된 지식 이런 것들에서 다양한 이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절충 모델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프로이트는 과거의 영향력을 결정론이라고 말할 만큼 정신결정론 이렇게 강하지만 심리사회 모델은
과거의 영향이라 하더라도요,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 이런 현재의 경험들과 어떻게 관련이 되느냐. 그래서 프로이트만의 절대적 영향을 받은 건 아니다라는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을 단순히 심리적인 측면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 그리고 어때요? 양자의 상호작용. 그래서 바로 어떤 말을 쓴다? 상황 속의 인간. 그러니까 한 인간을 이해할 때 이 친구의 심리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상황도 같이 보고 이 친구와 이 상황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그래서 심리사회 모델에서는 인간의 심리적인 측면, 또 사회적인 측면, 그리고 심리와 사회의 양자의 상호작용, 이거를 같이 본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심리사회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관계에 주목했어요. 치료적 관계를 중요시했다. 그 다음에 심리사회 모델의 실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좀 암기해 주세요. 수용,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별화, 자기결정,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현재 상황에서 출발하는 거.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영향은 받았다 하더라도 현재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꼭 보시고요. 현재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경험을 탐색하면서도 무의식이 행동을 결정짓는 요인은 아니라고 보았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프로이트의 영향은 받았지만 무의식이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뭐 정신결정론, 심리결정론, 이런 입장까지는 아니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심리사회 모델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심리사회 모델은 이거는 실천 기술론이기 때문에 개입기법이 중요한데요. 어떤 개입기법을 갖느냐? 크게 직접적 개입,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간접적 개입하는데 시험이 거의 직접적 개입에서 많이 나오고 이 직접적 개입이 한 6가지 되는데 앞글자만 따서 지직 탐계 유발 이렇게 외우자는 거죠. 그러면 지는 지지하기, 직접 영향 주기, 탐색 기술 환기, 그 다음에 개인 환경에 대한 반성적 고찰, 지직 탐계 유발이잖아요. 유형 역동성 고찰, 발달적 고찰에서 총 6개예요. 이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지직 탐계 유발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요. 제가 기본서 강의할 때는 뭐 꼭 암기해야 되는 거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에피소드나 연결해서 암기법을 얘기하는데 여기선 거기까지는 뭐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아무튼 외우셔야 됩니다라는 강조는 하고 갈게요. 자, 그러면 지지하기부터 뭔가 보는데요. 여기 이 심리사회 모델의 직접 개입 방법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이 6가지 지직 탐계 유발과 관련해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지지하기부터 볼 건데요. 설명과 명명이 맞는 것은 이런 거 찾으라는 거 1번부터. 그래서 여러 기법이 나오고 무슨 기법은 어떻게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설명과 명명, 뭐 여기에 보시면 뭐 탐색 기술 환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요거랑 설명과 연결이 맞느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예제가 나오죠. 클라이언트가 뭐라고 하자 사회복지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이 직접적 개입 기법 중에 무엇과 관련되는 기법을 쓰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요약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설명을 하면서 각각의 기법에 사례 연결이 될 수 있는 예제나 그 기법을 적용하는 구어체적 표현을 계속 말할 거예요. 이것들을 놓치지 말고 들으세요. 예, 그래야 시험 문제 풀 때 잘 반응할 수 있습니다. 지지하기.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신뢰나 존중, 돕고자 하는 태도,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확신 등을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지하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청하기, 공감하기 뭐 이런 거. 뭐 대표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뭐뭐 때문에 뭐뭐라고 느끼셨군요. 이런 것들이 바로 공감, 경청, 이런 그 경청을 바탕으로 한 공감 이런 거죠. 근데 지지하기의 또 대표적인 방법이 제보증과 격려예요. 지지하기 하면 제보증과 격려. 예, 그래서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제보증과 격려에 대해서는 어디서 많이 배우십니까?
예, 바로 실천론에서 많이 얘기했죠. 주로 이제 클라이언트의 불안이나 불확실에 대해서 위안 뭐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할 때는 우리가 주로 재보증, 안심, 격려 같은 거는 클라이언트를 인정하고 칭찬함으로써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 이런 것들에 좀 더 포인트를 두죠. 자, 그래서 요것들 꼭 묶어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지하기를 한다고 할 때는 어때요?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니까 분명히 잘 될 거예요 라거나 이런 어떤 격려를 한다라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불안하고 그럴 때 안심할 수 있게 돕고 이러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경청을 바탕으로 한 공감,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라도 참 당황했겠네요. 이런 것들이고요. 두 번째로 직접 영향 주기는요. 클라이언트의 행동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직접 영향 주는 방법을 쓰는데 대표적인 게 정보 제공하기, 조언하기, 또 뭐 제안하기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직접 영향 주기는 클라이언트의 이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행동에 뭐를 한다고요?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제안하기, 정보 제공하기, 조언하기. 예,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뭐 어떻게 얘기할 때 그런 직접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뭐 제안을 해보는 거죠. 예컨대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말해요. 명절 때 집에 가서 어머니하고 크게 싸우고 지금 와서 한 달이 지났는데 제가 전화도 못 드리고 있어요. 그럴 때 바로 소셜워커가, 사회복지사가 그럼 전화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바로 제안하고 있죠. 예,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할 때 뭐는 뭐뭐 이상은 안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런 식의 어떤 조언. 그 다음에 정보 제공. 뭐뭐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무슨 뭐 자조집단에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뭐 이런 어떤 것들. 그래서 클라이언트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들을 직접 영향 주기. 예, 그래서 뭐뭐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예. 제가 지금 구어체적 표현, 뭐뭐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런 거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탐색기술 환기는요. 이거는 이 중에 어떤 한 방법만 쓰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쓰는 기법이에요. 연속적.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탐색하고 기술하고 환기. 이때 이 기술은 스킬이나 테크닉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묘사하다, 설명하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말하다라는 거예요. 표현하다. 예,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탐색 기술, 탐색과 기술할 때 이 기술은 묘사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환기 볼게요. 탐색과 기술,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상황과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사실을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말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중요한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과 관련된 억압된 감정을 끌어내는 것, 이걸 환기라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환기를 경험한다 그랬는데요. 억압된 감정을 끌어내고 표현하는 걸 환기라고 하거든요. 이런 감정을 표현할 때 바로 뭐를 하냐면 감정의 정화,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게 되죠. 예, 그래서 예컨대 클라이언트가 이럴 수 있죠. 아버지에게 따귀를 맞고 집을 나가서 3일 만에 돌아왔어요. 그럴 때 이 클라이언트가 이런 그 사실과 관련된 팩트를 말할 때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사실과 관련된 감정을 끌어내는 것. 예, 그래서 만약에 그 친구가 미정 씨라면 미정 씨가 집을 나가서 3일 만에 돌아왔다 그랬는데 그 3일 동안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제가 좀 듣고 싶네요. 말해줄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되면은 미정이가 그 억압된 그것과 관련된 감정을 말하면서 표현하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부터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요 등등 하면서 꽉 억압된 감정을 쏟아내죠. 그걸 바로 환기라 그래요. 그럴 때 바로 감정에 뭐가 일어나죠? 정화가 일어나요. 예, 그래서 환기를 경험하는 것 자체로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왜냐하면 꽉 억압된 감정들이 표현되면서 감정의 정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되게 또 치유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탐색 기술 환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때 기술은 스킬이 아니고 말하도록 하고 묘사하도록 하는 거고, 그럴 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팩트 중심의 묘사가 아니라 사실과 관련된 뭐 억압된
해결되지 않은 감정을 말하도록 끌어내도록 하는 걸 환기.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그래서 감정의 정화가 일어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탐색 기술 환기법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연속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어렵게 이제 적용이 되면 이런 게 있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말을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괜찮다고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클라이언트가 눈물이 괜찮다고, 이젠 괜찮다고 하는데 눈물이 퀭해요. 그럴 때 그럼 괜찮다고 말했으니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소셜 워커가 이때 미정 씨가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괜찮다고 말하는 순간 눈물이 이렇게 퀭하고 고이는 걸 보니 제가 미정 씨 마음이 정말 괜찮은 건지 궁금하네요. 이건 뭐죠? 괜찮다고 말한 어떤 사실의 표현에서 진짜 감정이 궁금하다고 감정을 끌어내는 거죠. 예. 그럴 때 미정이가 진짜 말은 괜찮다고 했지만 그 안에 감정을 다시 표현하면서 감정에 뭐가 일어날 수 있죠? 정화가 일어나게 되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환기법이죠. 예, 그래서 예컨대 눈물을 글썽이며 그렇게 말한다고 했을 때 미정 씨가 말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글썽이는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로 말했다면 그건 바로 탐색 기술 환기 기법, 바로 감정을 표현하고 그 억압된 사실과 관련된 감정을 끌어내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기법들도 쓰입니다. 자, 사실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 심리사회 모델의 요 기법들만 제대로 사용해도 되게 상담의 퀄리티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구 쓰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스킬이 필요한 거겠죠. 숙련성이라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환경에 대한 반성적 고찰인데요. 이제 뭐 책에 따라서는 개인 환경 고찰에서 이걸 이렇게 가로치기도 하는데요. 이 반성적 고찰이 리플렉션 한다. 뭐 해서 요거 이제 자료 보면 리플렉션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상황 속의 인간, 이거 중요해요. 개인 환경에 대한 반성적 고찰은 바로 현재 최근 사건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시점이. 근데 이따가 보게 될 발달적 고찰은 과거에 초점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초점부터 맞춰야 되는데 개인 환경에 대한 고찰은 현재 최근 사건이에요. 예. 그리고 이 기법이 중요한 이유, 왜 꼭이 붙었냐면 뭐 딴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심리사회 모델을 대표하는 게 상황 속의 인간이잖아요. person in situation. 그러니까 한 인간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럴 때 저 사람은 어떨까 등등의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그것의 기법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상황 속의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고려한다. 그 다음에 현재의 최근 사건에 대해서 고찰한다 그랬는데요. 바로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해볼 수 있지만 누구 씨가 이럴 때 다른 사람의 입장은 어떨까요?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나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알도록 하는 거죠. 어떤 어머니 그럴 수 있거든요. 뭐 우리 이제 철민이가 뭐 집을 나가서 3일 만에 들어왔는데 연락도 없이 있다가 방학했다고 3일 만에 들어왔는데 또 친구들을 어머니 표현 그대로 한다면 2명이나 끌고 와서 또 재워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친구들은 있었지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걱정을 그렇게 했는데 이틀 만에 와서, 그래서 친구들 앞에서 머리를 한 대 제가 후려쳤어요. 어머니 이럴 때. 그럴 때 일단은 뭐부터 해야 돼요? 지지하기 먼저 해야죠. 아유, 어머니 얼마나 당황하셨어요. 이틀이나 연락이 없었으니. 그거 먼저 지지하고 그 다음에 바로 요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머니, 철민이가 친구들 앞에서 머리를 쾅 어머니가 이렇게 때리는 걸 맞으면 철민이 기분은 어땠을까요? 바로 최근에 그 사건에 대해서 상황 속의 인간 관점에서 어머니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철민이 입장에서 내가 커뮤니케이션하고 하는 상황 속에, 환경 속에 철민이와 내 그 상황에서 철민이 입장도 되어보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개인 환경에 대한
반성적 고찰. 리플렉션 해봐라. 어머니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가 철민이한테 화가 날 수는 있지만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충동적으로 머리를 때리는 행위, 그때 친구들 앞에서 머리를 맞은 철민이의 기분은 어떨까? 엄마가 이렇게 충동 조절 안 되면 아이는 계속 어긋날 수 있는 요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보고 내 입장만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 사건을 좀 볼까요? 현재 혹은 최근의 사건에 대해서 내 입장에서만 아니라 상황 속의 인간이라는 관계 속에서 이 사건을 좀 봅시다. 이게 바로 개인 환경에 대한 반성적 고찰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이거예요. 이러이러할 때 다른 사람의 입장은 어떨까요? 예. 그 다음에 유형 역동성은요. 이때 유형이 이제 패턴이라는 건데요. 예, 클라이언트의 성격, 행동, 심리, 내적 역동에 대해서 나만 모르는 내 반복 패턴 같은 게 있죠. 예, 나만 모르는 내 패턴. 나는 매사에 방어기제 합리화만 쓰고 나는 매사에 뭐뭐 할 때마다 뭐뭐 하고 나만 모르는 내 패턴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게 유형 역동성이에요. 그래서 예컨대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 여성하고 상담을 했는데 이 어머니는 남편하고 싸우면 꼭 아이들을 혼내주는 그런 패턴이 보였다. 근데 본인은 모르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어머니께서는 남편분하고 조금 긴장 상태가 되거나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자녀를 혼내주시지는 않나요. 나만 모르는 내 패턴. 또 수아 씨는 남자친구하고 관계에서 조금 소원하거나 화가 나거나 서운하거나 이럴 때마다 쇼핑을 하진 않나요? 뭐뭐 할 때마다 뭐뭐 하진 않나요? 나만 모르는 내 패턴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거, 이걸 바로 유형 역동성 고찰이라 그래요. 뭐뭐 할 때마다 뭐뭐 하진 않나요? 자, 그 다음에 발달적 고찰은요.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 수행에 영향을 주는 과거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초점은 과거. 제가 앞서서 개인 환경에 대한 반성적 고찰의 초점은 현재의 최근 사건이고 발달적 고찰은 과거잖아요. 그래서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를 알아보도록 하는 게 발달적 고찰이에요. 예컨대 아버님께서 지금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서의 이런 분노와 어려운 감정은 아버님이 말씀하셨던 유년기의 아버지와의 관계하고는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혹은 전에도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예, 그래서 과거와 연결하는 게 바로 발달적 고찰입니다. 자, 그래서 요 6가지를 봤는데요. 일단은 어떤 것들을 아셔야 돼요. 지식탐계 유발의 개념 정의가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그 지식탐계 유발의 기법의 명칭과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할 때 알아차리지 못하면 안 되겠죠. 그건 기본이고 예제로 나왔을 때 맞추는 게 중요한데 예제로 나왔을 때 잘 맞추려면 지금 제가 설명했던 뭐죠? 구어체적 표현. 지지하기부터 해볼까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뭐뭐 때문에 뭐뭐라고 느끼시는군요. 뭐 이런 것들. 예, 지금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니 잘 될 겁니다. 뭐 이런 거 아주 그냥 무조건 안심시키는 게 아니라 근거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바로 지지하기. 그다음에 직접 영향 주기는 뭐죠? 정보 제공하기, 제안하기, 조언하기. 뭐뭐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런 것들. 뭐뭐는 어디까지라고 봅니다. 조언하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탐색기술 환기는 뭐예요? 바로 어떤 것들을 묘사를 했다고 하면 그 사실과 관련된 감정을 끌어내는 것까지 가야 되는 것. 그래서 뭐예요? 아까 괜찮아요 라고 하지만 눈물이 글썽했다면 누구 씨의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때 그 감정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개인 환경에 대한 반성적 고찰은 뭐예요? 바로 내 입장에서만 보지 않고 누구 씨가 이럴 때 누구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누구는 이런 마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닐까요? 그래서 타자의 입장에서도 이걸 볼 수 있게 상황 속의 인간이라는 심리사회 모델의 그 말이 잘 반영된 기법이고 현재 사건에 최근 사건에 초점을 둔다. 유형 역동성, 나만 모르는 내 패턴을 알게 하는 거. 누구 씨는 뭐뭐 할 때마다 뭐뭐 하지는 않나요? 발달적 고찰,
전에도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과거와의 연결. 지금의 이 상황은 유년기에 말씀하셨던 그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등등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은 예제로 많이 나온다는 걸 꼭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구어체적 표현에 반응하자라는 거고요. 제가 여기에서 좀 더 추가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심리사회 모델은 직접적 개입 기법 위주로 지금 정리가 됐죠. 지식탐계 유발. 시험 문제 거의 여기서 많이 나왔지만, 심리사회 모델은 환경에 대한, 이 사회 환경에 대한 개입도 중요시해서 간접적 개입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간접적 개입도 제가 좀 언급을 한다면,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인적, 물적 환경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을 발굴한다라거나 자원을 적절하게 제공한다라거나 클라이언트와 다른 체계 사이를 중재한다라거나, 또 간접적 개입에서는 우리가 옹호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간접적 개입도 한다라는 걸 조금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심리사회 모델 말했는데요. 심리사회 모델은 이제 이 진행되는 과정이 우리가 뭐 심리사회적 조사하고 심리사회적 사정, 개입, 종결해서 이제 그런 우리가 일반적인 실천 과정하고 좀 비슷한 용어를 써서 심리사회 모델은 개입 과정이 크게 문제로 나온 바는 없지만 그래도 같이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여기는 최근 5년간을 봐도 기출이 아까도 봤지만 한 해에 한 문제 정도 나왔기 때문에 우선순위 세 번째 초록색이고요. 이 안으로 들어가면 10년 데이터를 봤을 때, 이 안에서 10년간의 데이터를 봤을 때 문제가 많이 나온 건 지금 얘기한 개입기법, 특히 직접적 개입기법의 지식탐계 유발이 10년 동안 8문제 나와서 파란색 5문제 이상이지요. 예, 두 번째 우선순위고요. 그 다음에 심리사회 모델의 주요 특징은 최근 10년 동안은 나오진 않아서 영문항이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종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심리사회 모델에 대한 설명이 종합 문제의 오지선다형 선택지에 툭툭 언급될 수 있기 때문에 특징을 전혀 공부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는 생각을 안 하셔야 되겠다라는 주의점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심리사회 모델 같이 살펴봤습니다. 종합 문제가 나오면 심리사회 모델, 정신력 분석 모델 뭐 이것들이 다 그 오지선다형 선택지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델이 나오더라도 관련된 다른 모델들의 주요 키워드 정도는 잡고 가시는 게 필요합니다.